제가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렇게 세 가지를 진단을 한꺼번에 받았었는데 너덜너덜해. 한 5번 정도 읽었어요. 알리사, 너 꿈은 뭐야? 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180도 바뀔 거예요. 1년 만에. 그래서 저의 인생책은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알리사님, 네, 인스타 보면 공황장애랑 우울증을 책으로 이겨냈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네. 공황장애랑 우울증 이겨내면서 도움받았던 책 있으시면 책 좀 추천해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제가 거의 초창기 읽었던 책 추천해드릴게요. 짜잔! 제가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렇게 세 가지를 진단을 한꺼번에 받았었는데 그 진단을 받았던 때가 2021년 6월이었어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든 버티려고 약을 한 2주 정도 먹다가 회사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손이 막 이렇게 떨리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숨도 쉴 수가 없고. 그래서 회사에 알렸더니 그러면 우리는 너 하나만을 배려해줄 수 없으니 너 나가라. 이렇게 돼서 회사를 잘렸습니다. 그때가 제가 회사에 말하고 한 이틀 있다가 그럼 그만둬. 저는 이틀 만에 갑자기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가 공황장애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별로 안 좋았을 때였나요? 아니에요. 3년 반 전이거든요. 안 좋진 않았어요. 많이 개방이 되어 있던 때라서 그냥 그 회사가 어떻게 보면 되게 폐쇄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이게 생긴 게 팀장님의 괴롭힘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아팠던 거고 아프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아프게 된 거죠. 때리진 않았지만 한 100명 있는 사무실 안에서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지 소리를 막 지른다든지 막 울고 막 이렇게 난리치는 그런 것도 저는 괴롭힘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 같은 게 우리 회사 아니면 어딜 가겠냐 그런 폭언 네가 그 나이에 우리 회사 나가서 뭐 할 건데? 아무 데서도 안 뽑아줘. 또 되게 감정적이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울었다가 갑자기 화냈다가 갑자기 웃어. 근데 그냥 웃는 것도 아니고 깔깔깔 막 이렇게 웃어. 그러다가 갑자기 또 화를 내. 이거를 하루 종일 옆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저도 모르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2021년 7월에 회사를 그만두고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게 2022년 4월이었는데 그 사이에는 그냥 약만 먹었어요. 이런 걸로 이겨낼 수 있다는 정보 자체도 없었고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제가 대인기피증도 있으니까 면접을 못 보러 가는 거예요. 해본 거라고는 직장 다니는 거밖에 없는데 엄청 우울증이 더 심해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고 막 방 안에 누워서 울기만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말 신기하게도 핸드폰이 이렇게 핸드폰 잠금 해제를 했는데 유튜브가 딱 뜨는 거예요. 유튜브 누르지도 않았는데 우울할 때 보세요 라는 영상이 딱 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봤어. 그랬더니 책을 읽으래. 일단 책을 읽고 조금씩 걸으래요. 제가 그 영상을 새벽에 봤었는데 해 뜰 때까지 기다리다가 바로 걸어가지고 서점을 가서 책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봤던 영상이 켈리 책님 영상이었고 그때 사왔던 책이 바로 이거다. 웰싱킹. 그래서 저의 인생책은 웰싱킹 그리고 럭키 드로우 그 다음에 이제 비상식적 성공 법칙. 제가 22년 4월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은 22년도 1월에 사놨어요. 앤드류님 팬이었기 때문에 사놓고 계속 냅뒀죠. 책을 읽는 방법을 몰라서. 근데 그러다가 책을 읽으라고 하니까 이거를 사왔는데 얘가 너무 안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부터 읽었어요. 인생책인 이유는 제가 빠져들게 된 게 저희 스토리랑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해외에서 고생하는 부분들이 전 되게 와닿았었고 요게 안에 있는 그 앤드류님의 마인드가 저랑 되게 많이 닮았다라고 느꼈다. 그래서 공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위로가 많이 됐어요. 앤드류님도 나랑 비슷하게 살았는데 본인 삶을 살고 있잖아. 나는 왜 못해? 이런 생각이 커졌고 나도 내 스토리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거구나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작가라는 꿈이 생겼죠. 그래서 럭키드로우 책 시작 부분에 앤드류 너의 꿈은 뭐야? 라는 질문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거를 보고선 알리사 너 꿈은 뭐야?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막 우울증 심하고 막 울고 있는 그때 나도 앤드류님처럼 내 스토리를 책으로 써가지고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 그때 처음으로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그렇게 심신미약인 상태에서도. 저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이로운 경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멋진 브랜드와 협업하며 좋아하는 일로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이 된 것. 그래서 제가 여기다 빗줄을 치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지? 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책을 보면서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게 하고 싶은지 그런 게 많이 떠올랐고 내가 뭘 잘했는지도 나와요. 과거에 나는 뭘 잘했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지? 악플에 대해서 고생한 것도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할 때 혹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욕할 때 나는 어땠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힘들 때마다 꺼내 읽는 책이에요. 요즘은 안 꺼내 읽은 지 좀 됐어요. 안 힘들거든. 그래서 이 책은 한 5번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알리사님 독서 모임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질문이 외부의 시선은 잠깐 내려놓고 나 스스로에게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인 거. 제가 책을 읽으면 항상 이 책이 어땠는지 한 줄을 적어 놓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2022년 앤드류님을 보며 꿈을 키웠고 레버를 당겼다. 용기 같은 거 없었다.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이 책은 평생 인생책으로 남을 거다. 라고 써놨네요. 어떠세요? 기분이? 그 당시 내가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었는지도 느껴지면서 얼마나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는지도 느껴지네요. 기특해! 두 번째 책은 웰싱킹이에요. 인생책 영상을 23년도에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이 두 권의 책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랑 또 다른 시선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이 책은 얼마나 많이 읽었으면 노덜노덜해. 이 책도 거의 한 5번 정도 읽었어요. 인생책이 된 이유는 우선 2022년에 읽었을 때는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책이었어요. 나쁜 습관을 버려라 라는 말이 저한테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보통은 좋은 습관을 가져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쁜 습관부터 버려야 그 공간이 생겨야 좋은 습관이 들어와. 이게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분은 6천억의 자산가래. 근데 인맥 관리를 안 하신대요. 그것도 되게 충격이었어요. 인간관계가 인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죠. 인맥 관리를 안 해? 그럼 일단 나도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지. 그 계기가 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다 끊어내니까 저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는 누구야? 너는 꿈이 뭐야? 얼마큼 벌고 싶어? 앞으로 어떤 인생 살고 싶어? 이런 질문을 하게 됐고 그 질문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나쁜 인간관계는 끊어낼 필요도 있다. 2023년에는 나다움에 대해서 좀 더 기준이 확고해지는 계기가 됐어요. 골드 에디션 기준으로 한 148, 7, 8페이지 이렇게 보면 핵심 가치라는 게 나와요. 핵심 가치가 명확해지면 의사결정이 단순해진다, 확고해진다. 그때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 핵심 가치라는 거 들었을 때 PD님은 어떤 생각 들어요? 비즈니스에서 사용할 것 같은. 그쵸. 나라는 개인한테는 이걸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핵심 가치는 뿌리예요. 내가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열리는 열매가 다른 거야. 근데 이 뿌리를 모르면 내가 어떤 씨앗을 품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 거 저거 예쁘네 하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뿌리를 보기 이전에 열려있는 열매가 과일을, 보는 거야. 열매를 먼저 보는 거구나. 저는 2023년이 제 뿌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한 해가 됐어요. 이 책으로. 2024년에는 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집중해서 봤었어요. 나는 2028년 12월 25일에 연 매출 300억을 달성했다. 이 영상 보면서 웃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부에 대한 시각화, 목표 설정 되게 많이 노력했던 한 해. 그게 2024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24년 한 10월, 11월 요쯤부터 월 1억을 벌겠다라는 목표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 목표의 확신을 만들어준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3년 동안 저랑 함께 하면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2025년 1월에도 읽었던 책입니다. 앞으로도 여기 테이프 붙여가면서 읽을 거예요. 노덜노덜해. 마지막 책은 요거예요. 비상식적 성공 법칙. 이게 간다 마사노리 이분 책인데 이분 책 좋아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책이 되게 술술 읽혀요. 문장이 어렵지 않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되게 세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말투가 저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제 스타일이긴 해요. 이 책이 저한테 인생책이 된 이유. 2022년 4월부터 책을 읽었는데 이거를 8월에 읽었어요. 그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책에서. 당신은 세상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있는가?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알리사야 너는 어떤 사람이니? 나는 어떤 가치를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 흔적이 있어요. 삶의
삶의 방향성을 정해준 책이었다. 수업하면서도 많이 추천을 하고 실제로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추천을 하는 이유가 62페이지, 63페이지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은 일 이 부분이 나와요. 돈을 벌기 위해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음. 우울한 사람, 비관적인 사람, 의견 수용을 안 하는 사람 이렇게 적어놨어. 그리고 실제로 저는 2022년부터 23년, 24년 지금도 이런 사람이 옆에 온다? 그러면 무조건 쳐내요. 단호하게. 그게 고객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가끔 우리 다독이 분들이 깜짝 놀래요.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하면 분위기가 흐려져. 그리고 나는 내가 싫은 사람과 억지로 함께 해야 되니까 버텨야 돼. 근데 그러면 내 삶이 불행해져. 그걸 알기 때문에 애초에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 돈 그 당시에 안 벌면 돼요. 단 돈만 벌자고 그 사람을 들이잖아요? 그럼 저도 힘들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필요해요. 근데 그 기준이 하기 싫은 일을 정해라. 그래서 아니 왜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여기 59페이지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 잠재된 소망을 이끌어낸다. 그 당시에 제가 적어놨던 질문이 어떻게 살고 싶어? 그걸 이루려면 뭘 포기하면서 살아야 해? 그렇게 포기하면서까지 사는 게 진정 원하는 삶이야? 라고 저한테 질문을 던졌고 저는 거기에 yes라고 답이 나온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적어놨던 게 고정된 시간에 일하는 거, 고정된 장소에서 일하는 거, 신뢰를 잃는 거, 마음에서 원하지 않는 거, 리치가 떨어져 있는 거, 요즘 미처럼 살잖아요.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거, 책팔이로 전락하는 거, 인스타 작가로만 불리는 거, 화려해 보이는 거, 해야 해서 하는 거, 가치 없는 일로 돈 버는 거,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더 많이 일하는 거, 2년 이상 같은 일 하면서 같은 상태로 사는 거, 무섭거나 불안해서 버티는 거, 발전 욕심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돈 없어서 비굴해지는 거, 인상 찌푸리만 사는 거, 주변에 진짜인 사람이 없는 거 이렇게 적어놨네요. PD님 들었을 때 여기에서 제가 멀어져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네. 그래서 인생 책이죠. 저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책이니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 3권의 책을 접하게 된다면 럭키드로우 같은 경우는 내 꿈은 뭐였을까?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어렸을 때 꿈이 지금의 꿈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돼라는 그 합리화를 붙이면서 도전을 안 해. 근데 그게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지금의 꿈은 뭔지 2가지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고, 웰시킹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처음 읽는 분들은 핵심 가치, 내 뿌리가 뭔지 그것부터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책도 처음 읽는 분들은 하기 싫은 일부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시기만 해도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180도 바뀔 거예요. 1년 만에. 이 3권의 책이 전부 다 나다움에 대해서 굉장히 힌트를 많이 던져주는 책이니까 정말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말도 안 돼요. 책을 읽은 지 3개월 만에 출판 계약을 했었고 6개월 만에 100명 앞에서 강연을 했었어요. 근데 인생 처음 강연이었어요. 책이 나왔고 제 독서 습관 모임이 생겼고 글쓰기 수업을 열게 됐고 저만의 확고한 길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청 깜깜한 터널 안에 있었는데 점점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지금은 이렇게 환해졌다. 지금도 저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울 때마다 이런 책 읽으면 되잖아. 진짜 책이 알리사님의 인생을 바꿔놨네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인생을 책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책 소개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해야겠죠? 그러면 다음에 인생책 추천 시리즈로 또 돌아와 주세요. 네, 좋아요. 안녕! 안녕!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긍정이든 부정이든